베트남 여행 중에 배탈이 났습니다. 흔한 일이죠. 길거리에서 반미 하나 사 먹고 얼음 들어간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서 뭔가 기분이 싸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화장실을 몇 번을 들락날락 했는지 몰라요. 다행히 한국에서 챙겨온 상비약이 있어서 바로 챙겨 먹었죠.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결국엔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점점 열까지 오르고 근육통에 온몸이 아팠죠. 결국 현지 병원에 실려가듯 도착해서 진찰을 받았더니 현지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지고 온 약 먹었죠. 그거 베트남에서 안 통합니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약이 듣지 않는다는 걸. 그러니까 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병에도 국적이 있고 약에도 국적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전 세계 균들과의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상비약 챙기는 사람 많죠. 감기약, 소화제, 지사제, 그리고 혹시 몰라서 챙기는 항생제들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약이 그 나라에선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방문하는 해외 사례, 지금부터 딱 세 나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동남아 국가 중 하나죠. 호치민, 다낭, 하노이. 길거리 음식도 맛있고 베트남 커피 맛있죠.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이 뭐냐면 바로 세균성 장염, 그리고 파라티푸스입니다. 특히 오염된 얼음이나 생과일, 육회 같은 음식에서 대장균, 살모넬라, 시겔라균이 자주 검출돼요. 문제는 이 균들이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쓰는 항생제에는 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내 시겔라균의 암피실린 내성률은 70% 이상이고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에도 강한 저항성을 보인다고 해요. 즉, 지사제는 물론 항생제도 잘 안 듣는 장염이 많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챙겨온 약이 아무 효과가 없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 해외 방문 1위 국가였고 지금도 출장이나 유학, 가족 방문으로 꾸준히 많이 가는 곳이죠. 근데 중국은 전 세계 의학계에서 항생제 내성의 진원지로 불립니다. 왜냐면 축산의 항생제를 남용하고 병원에서도 항생제를 과잉 처방하고 제대로 된 감염 관리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에요. 더 랜싯의 마이크로브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균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장균이나 폐렴균, 살모넬라, 심지어 결핵균까지 기존 항생제 대부분의 내성을 갖고 있는 변종들이 퍼져 있어요. 중국에선 한국 약으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병원에서 맞춤형 항생제를 새로 조합해야만 하죠. 마지막으로 인도. 의외로 장기 체류나 봉사, 출장, 의료 여행 등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야말로 항생제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인도는 장티푸스, 이질, 살모넬라가 여전히 활발하게 퍼지고 있고 제약회사의 항생제 실험 대상국으로 쓰였던 역사도 있어요. 게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한 항생제 남용이 심해지면서 이제는 거의 모든 주요 균주에서 내성이 보고되고 있어요. WHO 글래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는 다제 내성균의 집중 발생국으로 지정되어 있고 특히 3세대 세팔로스포린, 플루오로키놀lum계 항생제에 이질균과 살모넬라균이 내성을 보이는 비율이 80%에 달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설사하고 열이 나고 항생제 먹어도 안 낫는다. 그 약으론 전혀 통하지 않는 병균에 걸린 거죠. 역시 한국 약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 세 나라에서 보여주는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약은 다른 나라 병균한테는 이미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은 똑같이 생겼는데 균은 다르고 그 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항생제 전쟁의 두 번째 전선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아니 그럼 그 병균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화해서 우리 약을 무력화시키는 걸까? 우리 몸에 항생제를 넣는 순간 균과 약 사이에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균은 한 세대가 엄청 짧고 진짜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박테리아는 20분이면 분열하고 1시간이면 수천 마리, 하루면 수십억 마리로 늘어나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돌연변이가 생기죠. 그 돌연변이 중 일부는 약에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약을 먹으면 일반 균은 죽지만 내성균은 살아남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성균이 다시 번식하죠. 그러면 다음 세대는 전부 약이 안 듣는 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자연선택 또는 항생제 선택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NIH 소장 앤서니 파우치는 이렇게 말했죠. 항생제는 박테리아에게 있어서 진화를 가속시키는 일종의 진화적 촉매다. 문제는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써왔다는 겁니다. 감기 걸려도 항생제, 코가 막혀도 항생제, 병원에서 그냥 안심용으로도 항생제, 거기다 축산업에선 돼지, 닭, 소한테 아예 미리미리 항생제를 먹이죠.
밥에 섞어서요. 균 예방도 되고 성장도 빨라진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생제 남용의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전 세계에 퍼진 내성균들이죠. WHO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생제 내성은 오늘날 전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보건 위협 중 하나다. 진짜 과장이 아닙니다. 장염약이 득지 않고요. 폐렴 항생제가 무력화되고 결핵균은 이미 슈퍼버그가 됐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항생제 내성으로 사망한 사람은 연간 약 127만 명이에요. 말라리아나 에이즈로 사망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치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을 두려워하지 않는 균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페니실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한 세기를 버텨왔지만 그 무기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세대의 균들이 지금 우리 몸 안에서 번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약이야, 효과만 같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같은 약이면 어디서 만든 거는 효과는 같지 않을까? 근데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같은 약인데도 약이 듣느냐 안 듣느냐는 전적으로 그 나라 병균과의 상관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항생제는 병균을 죽이는 무기예요. 그 무기가 어떤 적에게 쓰이는지는 나라나 지역,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목시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페니실린 계열 약이죠. 한국에서는 인후염, 중이염, 방광염 같은 가벼운 감염에 자주 처방되는데요. 이 약은 중국이나 인도, 동남아에서는 거의 안 씁니다. 왜냐면 거기 병균들은 이미 이 약에 면역이 생겨서 듣지 않아요. 즉 무기는 낡았는데 균은 철갑옷을 입고 있는 격이죠. 그 무기를 계속 써봤자 현지 병균 입장에서는 그냥 바람이 스친 정도예요. 그래서 WHO에서는 글로벌 표준 항생제 리스트라는 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각 나라는 자국 내 내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항생제 리스트를 따로 정리해야 한다. 왜냐면 내성균의 분포가 나라마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한국에선 폐렴이면 레보플록사신을 많이 써요. 근데 인도에선 같은 폐렴이라도 이미페넴에 클라브란산을 더한 훨씬 센 항생제를 씁니다. 왜냐면 인도의 폐렴균은 이미 웬만한 항생제를 다 뚫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약은 그냥 성분만이 아닙니다. 흡수 방식, 용량, 방출 시간까지 전부 달라요. 같은 항생제라도 한국 약은 위장 부담이 덜한 순환 제형을 하는데 동남아 약은 1회에 고용량을 때려 넣는 공격형 제형입니다. 고온다습하고 위생 환경이 불량하고 감염 확산이 빠른 지역이니까 균도 빨리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도 빨리 세게 작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한 알의 항생제를 3개를 섞어서 처방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한국에선 처방 자체가 안 되는 조합입니다. 자, 이런 경험 해보신 분 많을 거예요. 해외여행 갔다가 현지 사람들의 맛집을 방문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배탈 나서 고생했던 적, 그리고 같이 가서 먹었던 친구는 멀쩡한데 나만 아팠던 적도. 너무 억울하죠. 왜 나만 아픈 거야? 쟤도 똑같이 먹었는데. 현지인들은 아무렇지도 않던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진짜 단순합니다. 내가 그 병균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건 곧 면역이 없다는 뜻이고요. 면역이라는 건 누구나 똑같이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면역은 경험이에요. 어릴 때 어떤 바이러스에 노출됐는지, 어떤 물, 어떤 공기, 어떤 음식 속 균에 적응해 왔는지, 어떤 토양에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 전부가 우리 면역 체계의 기억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마이크로비얼 임프린팅.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우리가 자라온 환경의 미생물 지도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현지인은 어릴 때부터 길거리 음식이나 오염된 물,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자주 아프고 자주 회복하면서 면역 체계가 학습을 해요. 반면 한국인은 깨끗한 정수된 물, 냉장 보관된 음식, 철저한 위생 관리를 기반으로 그 병균을 아예 만날 기회가 없죠.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한국인은 쓰러지고 현지인은 멀쩡한 겁니다. 그리고 멀쩡했던 그 친구는 평소에 약간 더러울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는 백신이나 약으로 생긴 게 아니라 세대를 통해 쌓인 면역 유산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조심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지구 전체가 감염 전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비행기는 감염병의 속도를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 감염된 채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12시간 뒤에 그 병은 다른 대륙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코로나19 기억하시죠? 우한에서 처음 시작된 바이러스는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 100여 국에 퍼졌습니다. 무서운 건 항생제 내성균도 똑같이 퍼진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생긴 다제내성 살모넬라, 중국의 카바페넴 내성 폐렴균, 베트남의 MRSA, 이런 균들이 사람과 짐, 물류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국의 병원에서도 터져요. 기억하세요? 2022년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카바페넴 내성균 CRE 감염 사망자가 발생했죠. 조사해보니까 감염원이 해외여행 다녀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젠 병도 세계화가 된 겁니다. 한국에 살고 있어도 언제든 베트남균에, 중국의 내성균에, 인도의 장티푸스에 노출될 수 있어요. 게다가 기후변화와 전쟁, 재난까지 겹치면서 감염병은 점점 더 빠르고 더 강하게 퍼지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처럼 항생제를 계속 남용하고 감염 체계를 방치하면 우리는 다시 항생제 이전 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그 말은 칼에 베어도 죽을 수가 있고요. 피부병이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고 감염 하나에 손 쓸 수 없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영국 정부와 경제학자 짐 오닐이 주도해서 만든 전 세계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한 초대형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이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이 영상의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왜 외국에선 한국 약이 듣지 않을까? 이제 그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병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약은 그 병에 맞춰 진화하며 우리 몸은 그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요. 항생제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그 전쟁은 지구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아프지 않은 건 그저 운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병이 찾아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 모든 전쟁의 출발점은 단 하나, 균은 진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화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